안녕하세요, 요리남입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왔네요. 팔란티어에 대한 영상을 하나 더 갖고 왔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네 가지의 큰 걱정이라는 주제입니다. 팔란티어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고 많이 또 떨어졌죠. 팔란티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큰 걱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들은 더 많은 행동과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얘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 걱정은 팔란티어의 자금 조달과 경영진이 얘기한 전략의 부족함을 볼 때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팔란티어는 부채 없이 24억 달러 이상의 커런트 아셋,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에요. 쓸 수 있는 자산. 24억 달러 이상이 진짜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팔란티어는 추가적으로 4억 5천만 달러에 5,800억 원 정도의 딜레이드 드로우 텀 론을 마감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돈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많은 투자자들은 팔란티어가 이 자본의 배치와 관련해서 그들의 전략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알렉스 카프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고객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계속 정제하고 개발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전 영상에서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가 투자자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들을 제가 쭉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분석을 했었고 거기에서 나왔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 고객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그냥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투자자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돈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어디다 쓰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더 벌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한 설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방향만 하나 정해놓고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비판 포인트가 되었고 지금 이제 회사의 전략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이 시점부터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장할지 더 경쟁력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전망을 내놓지 않아서 비판 포인트가 되었고 투명성과 전략이 부족하다고 그런 걱정이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드리면 이렇게 그냥 툭 던져놓고서 팔란티어가 솔직히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잘 만들고 있고 이걸 통해서 수익 창출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소프트웨어가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팔란티어의 투자자들은 종종 회사가 기업용 소프트웨어 공간 내에서 최고의 가장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소프트웨어가 근데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가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팔란티어 글로벌 디펜스 리드가 그의 우려를 강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더그는 소프트웨어 판매에 어떤 독특한 문제가 있는지 말을 했고요.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복잡하고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특히나 더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이해하는 데에는 일반적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일치가 존재하는 거예요.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을 원하는데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던 거는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다른 방향일 수 있어서 일반적인 고객들이 생각하는 방향들과 조금 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전에 영상들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것을 계속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회사들이 실시간화 제품을 선보일 수 없다면 이건 소프트웨어 회사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두 번째에서. 팔란티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납품을 하기 전에 거의 2년 동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회사가 이걸 제대로 쓰기까지. 2년 동안은 솔직히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기업들이 돈을 내고 이걸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빠르게 피드백이 가능하고 빠르게 이 결과물이 나와야지 팔란티어한테도 매출이 좋고 기업들한테도 성취감을, 그러니까 기업들에게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빠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관점에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 우수한지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가치 창출 시간을 가장 잘 제공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방금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회사에게 맞는 분석을 해주는 소프트웨어에 좋은 결과를 보여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이걸 또 스노우플레이크와 또 비교를 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제가 전에 영상들을 몇 개 봤었어요. 근데 아직 잘은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기업들이나 고객들에게 빅데이터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해하고 필요로 하는 얇은, 이게 저는 이해를 한 게 접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게 스노우플레이크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을 위한 매우 신축적인 복잡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시하는 팔란티어와는 비교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팔란티어는 조금 오래 걸리니까요. 조금 더 깊숙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 더 이번에 조금 복잡했어요. 솔직히 이 뜻들을 조금 해석하기도 좀 어려웠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좀 잘못 말한다면 좀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많은 회사들이 분명히 회사에 해를 끼치고 있는 팔란티어의 열악한 판매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오랜 시간 걸리는 그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납품을 하고 하려면 그 기업과 데이터를 계속 모아서 수정을 통해서 2년 정도가 걸리니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빅데이터 회사들과 비교해서 결과를 늦게 창출해내기 때문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팔란티어 솔루션에 대한 이런 정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NDRR, 그러니까 Net Dollar Retention Rate. 이게 기존 고객 매출 증가율인데요. 이게 떨어지고 있는 게 세 번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 매출 증가율 같은 경우가 투자자들에게 제품의 시간의 지남에 따라 소비에 대한 이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뜻도 조금 어려웠던 게 기관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주장하는 이런 팔란티어에게는 기존 고객 매출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팔란티어의 성장을 말할 때 이 뜻은 기존 고객 매출 증가율 그리고 새로운 고객 유치와 동일시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합쳤을 때 그 나오는 포텐셜이 팔란티어의 성장을 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남에 따라서 NDRR의 필요성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게 계속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상업 부분은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정부 부분에서 계속 태클이 걸어오는 건데 NDRR에서 똑같아요. 지금 정부의 소비 부족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쓰는 돈들이 적어지고
정부 내에서 자본 배분의 주기적인 특성으로 타격받는 NDRR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텀이 있어요. 이게 계속 많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텀을 두면서 어떤 때는 많이 쓰고 어떤 때는 적게 쓰고 어떤 때는 계속적으로 돈을 아껴 나갈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정부 소비가 중단되었거나 연기되었기 때문에 시간의 지남에 따라 팔란티어 제품의 소비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NDRR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섹션이 있잖아요. 정부와 상업 영역, 이 두 가지를 분할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업 영역이 아까 얘기했던 고객 매출 증가율, 기존 고객 매출 증가율이 상업 영역은 증가해도 정부에서는 많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NDRR 측면이 계속 떨어진다고,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을 얘기하는 게 정부 내 주기적인 소비가 팔란티어의 NDR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주기적인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전체적인 NDR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정부의 덩어리 현상인데요. 이게 성장 곡선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현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3번이랑 거의 이어져 오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커프가 얘기하는 게 정부의 덩어리 현상이 소비 내에서 발생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이게 몇 년 동안 팔란티어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정부 부문 내에서 성장이 없는 횡보하는 해, 그리고 수년간 역성장을 경험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이게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안 좋거나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질이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부 소비와 관련된 효율성 부족 때문에 생겼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내에서 장기적으로 강한 연평균 성장률이 있다는 사실과는 관계없이 이 단기적인 덩어리 현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장 곡선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현상, 이게 주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식 가격이 매우 요동치잖아요. 전체 상황도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금 계속적인 지출이, 그러니까 팔란티어를 쓰는 그런 지출이 커지지 않고 요즘은 계속 돈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창출이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서 월스트리트는 팔란티어에 대해서 결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월스트리트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근본적으로 팔란티어는 고투마켓, 시장 진입 계획 전략과 관련돼서 깊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무료 파운드 평가판을 빠르게 구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저희가 한글, 뭐 엑셀, 뭐 정말 뭐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한 달 무료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괜찮은지를 보고 솔직히 우리가 이걸 계속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를 볼 수 있는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렵다는 거죠. 매우 무겁고 침습적이고 깊게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무료 파운드리 평가판을 쉽게 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일즈 팀, 이거를 홍보하는 팀들이 매우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가 그쪽 부서에 사람들을 많이 늘리는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홍보가 잘 되고 그 사람들이 잘 설명을 해줘야지만 기업들이 믿고 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 파트를 계속 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미해결된 논쟁들이 있긴 했는데 결국 끔찍한 보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쁘게 하는 몇 가지 긍정적인 징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뭐 알렉스 카프의 그 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투자자들이 가지고 노는 언급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경영진 전략 부족, 성장이 어떻게 될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팔란티어 제품의 채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열악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